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이 보험에 관한 정보들은요, 정말 들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하고 또 조건도 제각각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딱 맞는 보험, 과연 어떻게 찾아야 현명한 걸까요? 이럴 때 저희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요, 정말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죠? 자, 오늘 보험학개론을 이끌어갈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학개론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보험, 옛날이요. 네, 오늘의 주제 살펴봤는데요. 옛날이요. 이게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오늘의 보험학개론 주제, 옛날 보험이 좋다 뭐 이런 뜻인가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특히 저희 그 50, 60대 어머님들이 가장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옛날 보험이 좋았지, 요새 보험은 너무 비싸고 별로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MC님께서는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말들을 들어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게 더 좋더라라는 말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보험료가 지금보다 싸지만 뭐 보장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그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데요. 옛날 보험이 좋다라고 했던 거는 보험료에 좀 따라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만기가 좀 짧았어요. 90년도와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보통 만기가 짧게는 60세부터 길어봤자 이제 80세 만기였고 당시에는 보장도 해주고 만기 시에 환급도 다 돌려주는 그런 컨셉의 형태로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즘 보험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냥 돈 내는 거 다 없어지고 만기 시에 돌려주는 것도 없고 별로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옛날 보험이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기가 짧은 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까지 새로 신설된 질병 관련 이런 담보들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는 현재는 사실은 보험료가 비싸진 건 단점이지만 만기는 길어지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질병 담보로 인해서 보장받은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장단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해요. 이광식 전문가님, 5년 전도 옛날이고 10년 전도 옛날인데 옛날 보험의 기준은 뭔가요? 일단은 뭐 옛날 보험에 대한 기준이 다 제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간단하게 좀 비교하면 2000년대 미만과 그리고 2000년대 이후를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1990년대를 보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뭐 신장 질환이나 중증 질환이 걸리게 되면 대부분 좀 사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에 대부분 좀 포커스가 돼 있었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 의학이 또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치료가 좀 쉬워졌죠. 뭐 중증 질환도 그렇고 암에 대해서도 치료가 좀 되면서 수술 특약이나 입원 특약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생겼던 게 또 여성분들이 또 이제 일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는 그때 이제 여성들을 위한 부인과 질환이나 아니면 요실금을 보장하는 보험들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하나둘씩 생겨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는 생명보험사에서는 요즘에 보장하지 않았던 뭐 뇌혈관이나 뇌졸중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가 손해보험사에서 보장을 하게 됐죠. 그래도 사실 보장 측면을 보면 옛날 보험이 훨씬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해지하면은 좀 무조건 아깝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시청자님들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해지하는 게 너무 아까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 또한 또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해지해서 아깝다고 하기보다는 충분한 전문가의 상담 통해서 이런 걸 보완하신다면 기존보다 좀 더 좋아졌겠죠. 네. 그렇다면은 당시에는 어떤 보험들이 좀 좋은 보험이었나요? 네. 저희가 현장에서 항상 시청자분들의 증권을 좀 살펴보거나 볼 때 이 보험은 정말 좋은 보험이니까 꼭 유지하세요. 이런 보험들이 대표적인 건데 옛날에 대형 생명보험사들에서 판매했던 거고요. 뭐 땡땡 시대보험이라든지 땡땡 건강보험, 뭐 땡땡 바람보험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그때 당시에 가장 좋았던 보험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험이 왜 좋냐? 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을 때
일단 보험료가 한 2, 3만 원대로 상당히 저렴했고요. 오. 10년만 내면 납부가 끝나는데 끝나고. 수술도 아까 같은 요식은 같은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 수술비가 뭐 300만 원, 500만 원 같이 상당히 크게 지급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술비 특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내가 내는 총 보험료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도 컸던 그러한 보험들을 좀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좋네. 게다가 이 보험은 만기가 됐을 때는 환급금도 돌려주는 그러한 보험이 있어요. 만기 환급금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보험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장점을 말씀드리고 좀 객관적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은 많이 나가는 내가 받은 거는 별로 없는 조금 손해가 큰 상품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앞서 장민익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보험이 이 요실금 수술 한 번만 받아도 사실 냈던 보험료보다 그 배 이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가입한 보험이거든요. 네. 근데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크게 어느 병원비가 치료비가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 보험 자체는 옛날 보험 같은 경우는 취지가 내가 낸 돈 그 이상의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라는 취지로 돼서 자칫 잘못하면 보험 사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에 반해서 현재 보험도 사실 옛날 보험은 만기시 환급도 해주고 보험료도 저렴해서 좋아라고 했으면 그에 비해서 현재 보험도 과거 보험에 비해서 사실 크게 뒤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의 보험도 낸 거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그런 좋은 아주 착한 보험이 있나요? 있다는 말씀 알려주세요, 빨리. 안 좋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100세 시대, 110세 만기, 120세 만기도 있어요.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함정은 보험사의 금리는 변동금리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최초에 가입할 때 99.9% 또는 100% 환급형으로 가입을 했어도 만기 시점에 돌려받는 돈이 변동 이율로 인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게 함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형과 만기 환급형이 있다. 그러니까 순수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이 있다라고 봤을 때 순수보장형은 5만 원, 만기 환급형은 이 순수보장형에 비해서 2배 아니면 크게는 뭐 2.5배까지도 보험료를 내시면서 환급받는 시점은 100세 만기면 100세에 돌려받고 110세 만기면 110세에 돌려받는데 이것 또한 내가 원금을 받고자 매달 불입하는 돈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하시면 거기다 이자를 붙여주니까 내가 원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더 불입하는 것보다는 보험료는 보험료만큼 필요한 만큼 내고 보장 혜택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나머지는 저축하시는 게 좋고 옛날 보험에서 저희가 보장보험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크게 대표적인 거는 저축이에요. 당시에는 은행 금리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보험사 금리는 되려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7%, 8% 준다고 하면 콧방귀 꼈어요. 왜냐? 은행에서는 10에서 15% 그냥 단기 적금 예금해도 그 정도 줬거든요. 옛날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당시에 7%, 8% 보험사의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이 있었어요. 그냥 지인의 부탁으로 아는 분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하셨던 분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승리자인 거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이고 지금 은행 금리랑 비교해 봤을 때는 6배, 7배 내지는 10배, 15배를 더 주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좋았던 보험이다라고 한다면 건강보험보다는 저는 저축보험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장민희 전문가님 혹시 네. 뭐 10만 원대의 보험을 같은 보장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잘 찾아보면은 좀 더 저렴하게 7만 원대로도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들도 있는 거죠? 다들 아마 그렇게 원하시겠죠. 네. 나는 같은 보장인데 10만 원인데 어느 건 7만 원이다. 훨씬 누구나 낫지. 7만 원 가입하실 거예요. 근데 가능합니다. 오. 네,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무해지 또는 저해지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저렴한 보험회사가 하나 이렇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 한 상품이 히트를 쳤거든요. 여러 가지 회사에서 다 이러한 상품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비교를 조금 시청자분들이 보기 쉽게 표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좋아요.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는 20세 남성분의 기준이고요. 일반 종합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 암 진단금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도 3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가장 저희가 강조드리는 건 3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3천만 원, 그리고 저희가 수술비 중에서도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이야기하는 1종에서 5종 수술비를 작게는 2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저희가 꼭 필요한 담보들만 일단 비교를 해드렸고요. 일반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 기준은 10만 7,37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네. 저해지 혹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는 더 저렴하네. 82,290원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 상당히 저렴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혜택은 똑같습니다. 뭐 저해지라고 해서 혜택이 더 안 좋거나 보장이 더 안 좋거나 만기가 더 짧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라는 거고 지금은 20세 남성분을 기준으로 설계를 좀 드렸지만 직업에 따라 나이에 따라 크게는 35에서 40%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가장 저렴한 회사 무해지 상품과 가장 비싼 회사의 종합보험을 비교하면 그 정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면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20살 남성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전 연령 다 뭐 저해지 무해지로 하시는 게 되려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가면서 보장은 좀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가입 형태를 이룰 수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은 네. 저해지 무해지가 보험료가 당장 내야 되는 거 저렴하긴 하지만은 일반 종합보험과 이제 차이점은 납입하는 도중 내가 만약에 20년 납으로 가입됐는데 납입하는 도중에 해약을 하시게 되면 이 일반 종합보험보다 해약 환급금이 30~40% 적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덜컥 가입을 했는데 한 2년, 3년 유지하다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거 저해지 이거 되게 안 좋네라는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해지 무해지형을 준비하실 때는 항상 내가 장기간 유지를 하고 필요한 담보들을 꼭 잘 구성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그냥 끝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하면 옛날 보험은 좋긴 하지만 단점은 있습니다. 이 만기가 짧은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점, 그다음에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최근에 이제 새로 신설된 이 질병 관련 담보들에 대한 보장이 없는 점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설된 담보들이 굉장히 많고 과거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넓어진 것들도 있고 당연히 만기도 길어졌고 근데 이제 덜컥 옛날 보험이 그냥 만기 짧고 그래서 그냥 해약을 해버려야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옛날 보험이 만기가 짧은데 보장은 좋다라고 한다면 이걸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상황하게 만기가 좀 긴 보장들을 보완을 해주거나 아니면 없었던 보장들을 좀 보완을 해주거나 이러면서 같이 혼합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되도록 저해지 무해지형을 통해서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뭔가 보완하는 옛날 보험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같이 혼합이 돼서 좀 보험을 이끌어 나가시면 조금 더 내 보험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무조건 이게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선택하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고 어려우시잖아요. 이럴 때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셔서요.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 하면 정말 궁금하신 부분,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 증문즉설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비록 저희가 법륜스님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세 분의 전문가들께서 통쾌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증문즉설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아직 저희도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분들께서 먼저 내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겠다. 이 순서를 좀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가장 첫 번째 질문에 내가 답변을 주겠다 하시는 전문가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광식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법륜스님이다. 내가 보험학개론의 법륜스님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주 명쾌하게 생각도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해 주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3번?
3번. 3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번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도 없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증권에 딱 보면 주계약은 20년 약 100세로 갱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약이 갱신이에요. 어허. 아직까지도 시청자님들이 주계약만을 보시고 이 보험은 갱신이 되는 게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 그런 갱신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가 좀 비싸져요.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적립보험료라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그런데 증권을 딱 보면 보장보험료는 4만 원이고 적립보험료가 6만 원이에요. 그럼 이 보험은 과연 10만 원일까요? 4만 원일까요? 어허. 대부분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면 이 보험은 4만 원으로도 유지가 가능한 보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도하게 이런 걸 좀 납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어요. 근데 설계사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판매를 한대요. 시청자님, 이 보험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시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적립보험료는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1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약들 증권 보시고 이런 특약이나 이런 그 적립보험료가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빨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명쾌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중에서 어떤 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또 번호가 나오는데요. 네,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해주세요. 6번으로 하겠습니다.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비갱신형 상품인데 갱신형 특약이 있을 때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유리한가요? 라고 질문이 떴네요. 네,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일단은 너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해약이라는 거는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바로 이 보험을 없애겠다. 네. 근데 그 전에 그거를 한번 가입되어 있는 내역을 들여다봐야지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가입을 돼 있는 특약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주신 분의 증권을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암 진단비 3천만 원, 100세 만기 비갱신형, 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뭐 갱신형, 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뭐 3천만 원, 뭐 비갱신형. 그다음에 그 외 수술비 특약이 뭐 질병은 갱신형, 상해 수술비는 비갱신형. 그러니까 갱신과 비갱신 이렇게 섞여 있으면 갱신형 특약만 삭제를 하고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진 않을 거예요. 다 이렇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단비, 뭐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 이 진단비가 전체 보험료의 보험료를 가장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요. 보통 이 특약들을 갱신형으로 넣고 나머지 사실 불필요한 특약들을 비갱신형으로 넣는 그런 가입 형태로 되어 있는 보험증권도 많이 봐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거는 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삭제하고 유지하느니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을 보고 담보 내용들을 본 다음에 이거를 삭제하고 유지할지 아니면 이거 전체를 해약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정확한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해지하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다가 어머 저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궁금증 있으실 경우에는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해 보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전문가님은 이제 장민희 전문가님 남아 계십니다. 네. 번호를 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과연 어떤 질문이 있을지 번호 선택해 주세요. 저는 마지막이니까 6번으로 할까 했는데 6번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반대로 1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1번. 네. 자, 1번 항목의 질문 보겠습니다. 네. 자, 리모델링을 받고 나면 보험료가 많이 줄던데 매번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번 보험료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누구는 5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누구는 매달 2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의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경제 사정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모두 갱신형이다. 갱신형의 장점은 처음에 보험료가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그럼 비갱신형으로 모두 변경을 해드리는데 변경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험료는 조금 더 높을 수 그쵸. 있는 거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꼭 줄어드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끝까지 냈을 때 총 보험료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시청자분들의 증권을 봤을 때 보장이 너무 터무니없다든지 그래서 내추럴 같은 범위가 제한적인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좋은 특약, 범위가 넓은 특약, 가입 금액을 좀 더 높여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받는 혜택도 좋아졌고 금액이 높아졌으니 보험료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그 시청자분의 최적화되게 보험료는 가장 그나마 저렴하게 되면서 가장 큰 효율을 볼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무조건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 수는 없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사람이 다 생긴 게 다르듯이 나에게 맞는 보험도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조건 줄이는 게 뭐 그게 능사일 수는 없다. 무조건 부족하면 됐어. 채워야 되고 네. 너무 많이 내고 있으면 줄여야 되고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셔서요.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인기 있는 핫한 코너입니다. 바로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리모델링 해드려볼까요? 사례자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리모델링 의뢰자를 좀 소개해드리면 네? 정말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오. 자, 30대 초반 부부께서 사연을 좀 남겨주셨는데 네. 3인 가족의 보험료가 뭐 레스토랑에 대한 화재 보험도 제외를 하고 자녀분의 보험을 제외를 하고라도 각 두 부부가 보험료를 90만 원이나 납부하고 계시는 사연이었습니다. 부부가 한 달에 90만 원. 네네. 나이도 어리신데. 그렇죠. 젊으신데. 30대면은 되게 젊으신데 두 분이서 90만 원이나 납부하고 계신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자세하게 상담을 좀 해보니까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 친척분들이 항상 크게 다치고 크게 질병에 걸리고 이래서 병원비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건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험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하나씩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또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도 너무 부담이 되는데 이제 개수가 많다 보니까 뭐가 좋은 보험인지 나쁜 보험인지도 모르겠고 정리는 하고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은데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좀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으셔서 보험을 네네. 한두 개 들다 보니까 너무 눈덩이처럼 불러서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케이스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네, 일단 그 첫 번째 보험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네. M사 종합보험 월 5만 1,000원짜리를 보시면요. 납입 기간은 20년나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로 잘 가입을 하셨어요. 이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적립보험료라는 게 16,000원 정도가 있다는 게 조금 다소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일단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기 전에는 환급을 받을 수는 있다는 장점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납입 기간 안에 보험료가 높다라는 또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H화재 이제 파워라이프 월 13,500원 정도 납입 중이신 건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상해 사망 5천만 원, 이제 형사합의금 3천만 원, 그리고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이것도 지금 보시면 비갱신형으로 90세 만기로 좀 잘 가입하셨으나 보험료 대비 납입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었고요. 세 번째 H화재 상해보험 29,982원 역시 비갱신형으로 좀 잘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상해 후유장의 1억 말고는 특약들 보시면 뚜렷한 특약에 대해서 뭐 보장을 받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30년 합인 거를 좀 보시면 보장 대비 보험료도 역시 비싸다라는 게 좀 아쉬웠죠. 네. 네. 네, 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A생명의 종신보험을 23만 4천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분도 어쨌든 가장이시기도 하고 주 수입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조기에 사망했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 잘 가입하신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앞에도 비갱신, 사망보험은 가장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잘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이분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 남편분의 개인 성향이 입원을 조금 극도로 싫어하세요. 근데 입원비가 지금 10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수술비 보험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는 형태로 24만 4천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 조금 같은 사망보험금 1억 원 대비 비싸다.
라고 조금 판단이 되었고요. 또 H해상 건강보험 살펴보니까 보험료가 27만 원이에요. 아우, 작지 않아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거에 보험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배우자분과 같이, 여성분과 같이 직접 설계사를 찾아가서 앞에서 하나하나씩 넣으면서 설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없으면 아쉽고 요거 좀 크게 있어야 될 거 가입하다 보니까 다 넣으셨네요. 27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고 이 담보, 뭐 질병 사망, 암 진단, 고혈압, 뇌졸중 등의 여러 가지 특약이 있지만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 300만 원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뇌혈관 심장질환 보험이 좋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런 특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일반 뇌혈관 진단비와는 조금 다른 특약입니다. 범위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문구가 없는 게 좋은 거죠.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 좀 보험이 모두 비싼 게 흠이었다라고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니, 이분들의 보험은 얼핏 봤을 때는 뭐 비갱신이고 뭐 90세에서 100세 만기니까 잘 되어 있었던 것 같던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전문가님들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약간 이게 보장 부분이 비효율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부의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확 바뀌었는지 한번 결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결론은 지금 보험료 합계가 33만 932원으로 좀 설계가 됐는데 자, M사 종합보험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하기로 했는데 다만 적립보험료가 있었던 부분을 삭제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냥 실비보험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유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M사의 신규 보험을 가입을 15만 1,783원으로 했는데 앞에 보면 무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무해지 보험이 일반 보험보다 20-30% 저렴하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형태로 가입을 할 수 있었고 뭐 특약을 조금 보면 뭐 상해 사망은 1억 원, 후유 장애는 7천만 원, 그 외에도 형사비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이 운전자 보험 특약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일반 암 진단비는 4천만 원, 고해감 3천만 원, 앞으로는 조금 가입하기 힘든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것도 크게 가입이 됐고요. 네. 갑상선, 물론 초기는 제외가 됐지만 갑상선암도 3천만 원이 또 들어가고요. 그 외에 뇌졸중이나 뇌혈관, 뭐 거기에 대한 진단비도 들어가 있고요. 수술비도 2천만 원씩 나오는데 한 번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수술하면 2천만 원, 두 번 수술하면 4천만 원. 매회 반복적으로 나온 특약이다라고 해서 설계를 좀 드렸고요. 그 외에도 각종 수술비, 특히 수술비가 가장 범위가 넓은 1종에서 5종 수술비를 작게는 2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까지 보장받는 진단비부터 시작해서 수술비, 운전자 보험까지 모두 좀 들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20년 납 비갱신 100세 만기이면서 납입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혹시나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 진단이 되시면 앞으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보험 두 가지 그 20만 원 중후반대 내는 게 두 가지로 가입이 돼 있었고 그게 보험료가 한 50만 원 차지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두 가지의 문제점 중에 첫 번째는 이 기존 보험에서 이 주계약 사망 보장금이 차지하는 보험료가 컸었고 두 번째 H화재에 가입되어 있는 27만 원의 그 보험은 이 보장을 이것저것 다 넣어서 비싼 이유도 있지만 납입 기간이 약간 짧기 때문에 매달 내는 보험료가 좀 높게 측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20년 납 100세 만기인데 이 15년 납으로 가입돼 있다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보여졌었고 이 종신보험을 기존에 이제 가입 중인 게 있었어요. 23만 원 가량 납부 중인. 여기에는 주계약 사망 보장인 사망이 일반 사망이 1억이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 수술비나 이제 기타 입원 특약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분께서는 일단 입원 일당은 필요 없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가입한 그 종신보험에 대한 가입한 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있으셨어요. 이건 유지할 수 있다. 네네. 이건 괜찮게 가입을 했다. 어허. 하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기존에 내셨던 보험료 23만 원가량 그 중에 주계약 사망 보장이 1억이 차지하는 보험료는 약 21만 원가량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무해지형 종신보험으로 해서 똑같이 20년 납 종신보장 사망보장 가입 금액을 1억으로 해봤더니 보험료는 약 14만 4천 원가량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 차액이 7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네네. 그러면 20년 납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20년 동안 7만 원 차이면 상당히 와, 큰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분도 빠르게 인정을 하시고 종신보험을 조금 저렴한 걸로 바꾸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해주셨어요. 네.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 드리면 네. 월 보험은 60만 4,014원까지 납부를 하셨던 보험이 혜택은 더 좋아지고 사망보험금도 그대로
가입이 됐는데 월 보험료 33만 932원으로 총 월 보험료 27만 3,082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월 보험료도 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리모델링을 시점하는 기점에서 다 해지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 가입한 케이스잖아요. 그럼에도 앞으로 내야 될 총 보험료는 1,500만 원이 더 줄었다. 리모델링을 안 하셨으면 앞으로 1,500만 원 더 내면서도 더 안 좋은 보험을 가져가셔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정말 착하고 예쁜 리모델링이 됐다. 꼭 필요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착하고 예쁘게 리모델링이 되었다라고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모델링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기존에 부족했던 혈관 진단비 필요해서 가입은 하셨지만 특정이라는 내용이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떠한 범위든 받을 수 있는 일반 혈관 진단비로 가입을 시켜드렸고 운전자 보험은 특약 형태로 저렴하게 그리고 또 보장은 더 높게 설정을 해서 가입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입원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입원비 부분을 최대한 축소를 했고요. 또 지금 수술비가 가장 유명한 1종에서 5종 수술비라든지 혈관 수술비 등을 통해 수술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상당히 높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30년 납, 15년 등의 설계안이 결국은 내가 받는 혜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의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일반 종합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해지형 보험으로 재설계를 해서 이번에 가장 큰 고민은 결론은 보험료였어요. 60만 원을 30만 원 줄이는 그렇게 월 보험료를 대폭 절감해드렸다라는 게 세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편분의 리모델링 사례를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아내분, 직접 신청을 해주신 분이시죠. 아내분의 보험을 한번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되게 상당히 많아요. 보험이. 와. 10개로 조금 볼 수가 있고 10개의 네.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시고 보험료는 한 30만 원가량. 근데 이제 간단하게 뭐 입원하시거나 수술을 통해서 이제 보험금도 많이 수령을 해보셨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뭔가 중요성을 깨달으신 분이고 또 주변에 많이 아프신 분들을 많이 봐왔다 보니까 하나씩 또 추가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 확 센 건 없어요. 네, 조금 맞아요. 조금씩 많네요. 조금 짜잘짜잘하게 계속 이제 가입이 되신 건데 일단 하나씩 들여다보자면 아이생명의 정기보험 2007년도에 가입한 게 있어요. 이 5만 8천 원가량 납부 중이신 보험이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상 이런 주계약이나 기본계약으로 들어가지는 필수 담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요 질병 관련 특약들은 다 5년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암 진단비나 아니면은 좀 보장 범위가 좁지만 뇌출혈, 심근경색, 그다음에 수술비까지 해서 갱신형으로 들어있고 정작 사망이나 그다음에 후유장애만 비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H생명 건강보험 26,250원 정도 납부하신 보험이 있는데 비갱신형이긴 합니다. 근데 만기가 80세 만기예요. 그래서 다소 아쉽지만은 우리가 오늘 주제에서 옛날 보험이요라고 하면서 네네. 80세 만기가 짧지만 옛날 보험 무조건 해약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그쵸? 부분이 있어요. 이에 상응하는 보장에 대해서 좀 보완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보험을 유지하시는데 특이사항은 1에서 3종이라는 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제 10에서 200만 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옛날 보험 그다음에 이거는 옛날 보험이라서 이 수술비는 되게 좋았지라고 시청자님들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왜 좋냐면 지금은 현재는 1에서 5종 수술비라고 하고 과거에는 1에서 3종 수술비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은 과거 1에서 3종 수술에서는 치조골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을 수술로 간주를 해서 수술비에서 보장 지급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하면 개당 지급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치아보험 따로 가입 안 해도 이것만 있으면은 나는 그럼 임플란트 치료는 다 돼. 그래서 좋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단소조항이 치조골 이식이라는 단소조항이 붙어야 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으로 H생명의 암보험 2007년도에 가입한 43,890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만기가 80세예요. 만기가 80세고 암이 5천, 고해감이 1억 원, 유사암이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보장 내용은 되게 크고 보험료도 비싼 편은 아닙니다.
80세 만기. 근데 이거는 유지하면서 똑같이 이에 상응하는 이 100세 만기로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어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이생명 종신보험이 있어요. 여성분이신데 사망보장을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냥 뭐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고 20년 납에 이 사망보장을 3천만 원 해준 거 가입을 하셨는데 사실 요거는 그냥 유지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행이네요. 이제 보통 부부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녀를 낳게 되고 엄마도 일정 정도의 사망보장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라고 한다면 유지한 지 오래됐다고 한다면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이 오늘은 유지하는 보험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살펴보면 네. 에마제 통합보험 38,540원 내고 계신데 자, 이거는 실비보험이 주로 이루는 보험이었고요. 입원과 수술은 한도가 1억 원으로 상당히 높았고 또 100% 보상, 나에 대한 공제금 5천 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 보상률의 실비로 가장 좋은 실비 특약을 가입을 하셨고 또 여기에 간단하게 형사배임이나 벌금, 변호사 손님 비용 같은 운전자 보험 특약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딱 남편분과 똑같이 적립보험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 이런 게 조금 단점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D 손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 10,000원이에요. 운전자 보험 10,000원 저렴해 보이죠? 네. 근데 운전자 특약이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운전자 특약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보면 상해 사망 1,000만 원, 교통재해 사망 5천만 원이 끝이었어요. 이름은 운전자 보험인데 운전자 보험 특약이 없다라는 이러한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네. 또 H화재 통합보험 뭐 41,370원 납부하고 계신데 이것도 결론은 내가 조금 80세 만기인 게 조금 아쉬워서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싸게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질병상황보험금도 갱신, 암진단금도 갱신, 유사암진단비, 뇌졸중 신경쇠 모두 다 갱신형 보험으로 좀 가입을 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네. H화재 운전자 보험 34,660원씩 납부하고 계신데 이것도 그냥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5천만 원 혹은 내가 다쳤을 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부상치료비 특약이 있는데 이 보험은 30년 납부예요. 혜택에 비해서 이걸 30년 동안 총 내면은 좀 너무 내는 금액만 좀 크겠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D화재 건강보험은 납입이 이미 완료된 상품인데 다행이다. 네. 간단하게 골절 화상 진단비와 간단한 특약들만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L생명의 치아보험 42,000원씩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충전 치료, 때우는 치료를 표현을 해요. 뭐 인레이, 올레이라고 하는데 충전 치료는 5만 원, 크라운 치료는 이빨을 전체적으로 씌우는 뭐 금 씌운다, 은 씌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네. 그래서 씌우는 치료는 10만 원. 임플란트는 100만 원을 받는 치아 보험이었는데요. 이 치아 보험은 제가 좀 치아 건강하세요?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치아가 건강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가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보험료 42,000원이에요. 네. 1년 내면 50만 원입니다. 네. 2년 내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치아가 많이 아팠다면 맞아요. 지금 가입해서 톡톡히 잘 써먹으면 되는데 나는 치아가 건강해요. 그러면 사실 내는 금액을 보험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적금으로 가입해서 나중에 치과 치료 활용하시는 게 사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조금 많이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전에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리모델링 어떻게 변신이 되었는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식 전문가님. 일단은 최종적으로 좀 유지가 많은 이유는 네. 이번 시청자님께서는 좀 입원이나 수술을 기존에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좀 몇 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입원이나 수술을 하실 좀 확률이 조금 있으셔서 그럼 부담보험 이런 거 걸릴 수 그렇죠. 있다.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하셔서 좀 네. 보장을 좀 받게끔 해드렸고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아이생명의 갱신으로 가입한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저희가 정리 1순위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80세 만기인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또 옛날 보험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되게 크게 보장되는 보험이었기 때문에 또 종수술에 대한 혜택이 좋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80세 만기인 게 아쉬운 거 말고는 좋으니까 유지를 하시되 100세 만기에 조금 적정한 보험은 하나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암보험은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갱신을 제외하고도 8세까지는 7천만 원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 이후에는 갱신을 제외해서 2천만 원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굳이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똑같이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갑상선 초기 제외암이라든지 갑상선 전이암, 유사암 같이 여성에게 특별히 필요한 보험들을 꼭 맞춤 형태로 넣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도 부족했던 혈관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를 보충을 해드렸고 수술비 보험이 있지만 앞으로는 종수술의 보험 금액이 또 300, 500만 원 줄어들 거예요. 그 전에 미리미리 1,000만 원으로 폭력에 가입하시라고 해서 수술비도 추천을 드렸고요. 이번에 준비해서 더 이상은 보험의 추가가 필요 없게끔 컨설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이런 매력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모델링 딱 한번 잘 받아 넣으면 앞으로 뭐 계속 추가나 뭐 가감할 필요 없이 쭉 가면 되니까 정말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모델링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포인트는 갱신 80세 만기라고 모두 해지하기보다는 고객의 이제 그 가입자의 성향과 목적에 맞게 유지 및 활용을 하시는 게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납부 금액 42,000원에 비해서 혜택이 현저히 적은 치아보험은 가감히 정리해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암에 대한 걱정이 많고 여성인 점을 감안해서 갑상선암을 추가적으로 크게 보장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한 게 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 오늘 사례자분들의 보험 리모델링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현재 보험 이 잘 되어 있는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의 가입도 중요하지만 가입하고 난 이후 이 보험 증권도 무척 중요하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보험 증권의 내용 너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척 어려운 내용을 저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바로 보험 증권 해부학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보험의 증권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볼까요? 오늘은 좀 뻔해 보이는 것 같지만 뻔하지 않는? 뭔가요? 지긋지긋한 CIA 보험 증권 회복을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또 CI예요. 네. 그 중대한 애들만 해준다는 CI.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뻔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면은 사실은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CI 보험이지만은 뭔가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증권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지금 현재 보시는 증권 같은 경우는 2004년에 가입을 했고 가입을 한 지는 현재 기준까지 보면 15년 차입니다. 네. 총 보험료는 한 6만 원가량 납부 중인 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이 보험 증권은 이 CI 보험이 정말 탄생했을 때 나온 그런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질병 상해 보험만 가입을 했다가 이 보험이 출시되면서 암도 되고 다 돼라고 하면서 이제 가입을 많이 한참 시켰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증권 딱 보니까 저기 있네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야, 이제 저게 보이네요. 네. 중대한 저 세 글자. 네, 이 상품의 특징은 이제 보통 CI보험은 상품명에 CI라는 단어가 들어가지긴 하는데 이 상품은 상품명에 CI라는 단어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MC님께서 찾은 대로 네. 저 증권 밑에 보면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뭐 화상 부식 뭐 수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납입 기간 보면 20년 납인데 이제 앞으로 5년 정도만 불입을 하면 이 보험은 납입이 끝나죠. 그죠? 네. 보통 CI 보험은 이 주계약 가입 금액에 주계약 가입 금액이 3천이다 그러면은 3천에서 중대한 질병 진단 시에는 가입 금액의 50%에서 80% 이 선지급을 해주는 구조인데요. 이 증권을 보게 되면 주계약 가입 금액도 가장 최소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2천만 원만 가입돼 있고요. 그럼 주계약으로 보장받을 확률을 따지고 본다면 사망 또는 이 중대한 질병 중에 그나마 중대한 암 요 두 가지 정도는 보장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그래도 특약 중에 관심 있게 보여야 되는 부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수술 보장 중에 1에서 3종 옛날 수술비, 그 치조골 이식이 통한 이 임플란트 수술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이 보여요. 그래서 요 정도는 사실은 유지해도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옛날 보험이지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보험 혜택보다도 훨씬 또 뒤떨어진 특약도 있습니다. 이것도 단점이 있네. 한번 살펴보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무배당 리빙케어 보장 특약 중에 소액 치료비 관련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 시 진단금은 200만 원이 지급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액암 이렇게 말했던 뭐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들도 작게는 1,000만 원, 크게는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옛날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금 보험이 훨씬 더 보장 금액이 큰 거죠. 또 한 가지 또 이어서 짚어드리자면 네. 이 증권에 보게 되면 무특정 질병 입원 특약이 있고 이걸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떤 질병이냐면 암이나 4대 성인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10만 원을 보장해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암 입원 일당인데 과거에 지금 현재 이건 과거 증권이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암 입원 일당 나와 있고 최근에는 이 특약명이 뭐로 바뀌었냐면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으로 바뀌었어요. 그 MC는 만약에 그 네. 대학병원이나 이제 병원에서 암으로 치료를 받고 수술받고 퇴원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또 많이 가는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다 치료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 뭐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어디를 많이 갈 것 같아요? 쉬어야 된다? 네. 정답 요양원? 맞아요. 맞는데 네. 이게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최근에 특약명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제 보통 암으로 치료받고 나서 나 좀 그냥 쉬고 싶어.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쉬고 싶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암 입원 일당에서 사실은 치료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안 된다라는 게 보험사의 기준이었고 네. 소비자는 나는 일단 암 걸린 사람 맞고 암 때문에 지금 쉬러 가는 건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분쟁 사례가 일어난 그러네.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특약명을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으로 바뀌었다. 직접 치료. 네, 그래서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이거 요양원 가는 것도 되나요? 치료 목적으로 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단 내가 쉬러 가는 거는 안 된다. 정확하게 이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도 있고 그 요양원 입원 일당도 있습니다. 네, 암으로 요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항상 치료 목적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명심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 잘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으로 저희가 이제 CI 보험 안 좋습니다. 해약하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자면 이거는 당연히 해약을 해야 되는 건가? 그냥 CI 보험이니까 안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건바인 건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틀리다라고 계속 여러 번 앞서서 전문가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 보험 증권 같은 경우는 CI 보험이지만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 앞으로 납입 기간 5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차라리 계속 불입을 하시고 활용도는 수술비나 주계약의 이 중대한 암을 통해서 이제 보장을 받거나 사망을 통해서 보장받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약들도 차지하는 보험료가 그렇게 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특약들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쭉 가져가셔서 이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진단비나 수술비들을 준비를 하시면서 같이 이끌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 증권 해부학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CI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해약해야 한다라는 거는 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맞는 보험, 나에게 최적화된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하신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저희 프로그램 도움 받아보시면 무척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셔서요.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